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닉스 7 시리즈하고 에픽스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시되는 제품군들, 새로운 기능들, 피닉스 6 시리즈와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고요. 타사 모델들과도 간략하게 비교를 하고 제가 준비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실게요. 물어봤어. 소리 들리네. 혹시 영상 보실 때 소리 다 들리셨죠? 네. 그러면 피닉스 7 시리즈 한국에서 출시되는 제품 라인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솔라 제품이랑 아래쪽에 사파이어 솔라 제품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품 출시되는 거는 솔라와 크게 사파이어 솔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 제품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뮤직이라던가 가민페이라던가 16GB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토포 액티브 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스키맵이라던가 골프맵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솔라에 들어있는 그 기능들 플러스 사파이어 글라스를 탑재를 했고 그리고 듀얼 프리퀀시 GPS를 지원을 하는 제품이 사파이어 솔라 제품인데요. 32GB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각 스큐별로 토포 액티브 맵이 미리 다운로드 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지도법상 해외에서 한국 지도를 넣어서 사용하는 게 불법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코리아 토포 액티브 맵을 사용을 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 토포 액티브 맵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픽스 라인인데요. 에픽스는 기본적으로 피닉스 7 라인하고 기능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닉스 7 솔라 제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에픽스 그 기본 제품은 16GB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에픽스 라인 전체적으로 다 넌 솔라 제품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태양광 충전은 불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사파이어 에픽스 제품은 아까 직전에 보셨던 피닉스 7의 사파이어 솔라 모델들과 기능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에픽스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시인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제품군을 좀 더 편리하게 구분 지어보고자 표를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피닉스 7 시리즈는 피닉스 7S, 피닉스 7, 그리고 피닉스 7X로 나눠져서 출시가 되고 7S와 7 같은 경우에는 솔라와 논솔라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논솔라 제품은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라 제품으로만 출시가 된다. 근데 이 솔라 중에서도 넌 사파이어와 사파이어 제품이 있고
사파이어 제품에서만 토포 액티브 맵이 미리 다운로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듀얼 프리퀀시 GNSS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용량이 32GB로 조금 더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픽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닉스 7과 기능상으로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에픽스도 피닉스 7 라인하고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픽스 같은 경우에는 솔라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솔라로만 봐주시고 똑같이 넌 사파이어와 사파이어로 구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그 가민 커넥트 모바일 어플에서 이 제품의 모든 시스템 설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설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설정 항목들이 다 가민 커넥트 모바일 어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항목들 누르셔서 세세하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포 액티브 맵을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토포 맵이라는 게 뭐냐? 토포 맵은 등고선 지도입니다. 그 등고선으로 지구 표면을 표시를 한 건데 산의 높이라던가 바다의 깊이, 그다음에 경사의 어떤 가파른 정도를 간격으로 표시한 지도가 토포 맵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닉스 7 라인하고 에픽스 라인 모두 와이파이를 통해서 토포 액티브 맵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파이어 스큐 같은 경우에는 스큐별로 해당 지역의 맵이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지도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도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국에서는 그 토포맵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토포맵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다른 지역의 토포맵은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시티 내비게이터 맵은 기본적으로 한국 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맵과 골프맵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져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토포 맵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와이파이를 등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뉴 항목에 가시면 커넥티드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를 누르시고 내 네트워크를 누르시면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 연결 중 이렇게 뜨면서 비밀번호를 누르실 수 있는 항목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연결된 핸드폰에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고 토포 맵을 지도 관리자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건데 메뉴에서 지도 항목에 들어가셔서 지도 관리자를 들어가시고 시티 내비게이터가 아닌 토포 액티브 맵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토포 액티브 맵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지도 추가를 누르시면 똑같이 와이파이 네트워크 검색 중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티브 맵들이 쭉 목록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홍콩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도를 눌러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간략하게 좀 보실게요. 이렇게 홍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상단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장치에 플러그를 연결하라는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 지도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포 액티브 맵을 다운을 받았는데 그럼 토포 맵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운동을 선택을 하는 것처럼 지도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 위성 신호를 받아서 지역을 찾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홍콩 지역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콩의 지역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 축소를 통해서 홍콩 지역을 찾았고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등고선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텐데 버튼과 터치 스크린 모두 동시에 작동을 할 수 있고 설정 방법은 메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터치를 누르시면 일반 사용일 때, 운동 모드일 때, 수면 중일 때 이렇게 각각 모두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사용일 때 켜져 있고 운동 중일 때 꺼져 있는 이 상태가 가장 기본 세팅 값인데요. 내가 어떤 일부 운동에서 이 터치를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해당 운동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터치에 가시면 터치를 켜고 끌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정을 해놓으시면 러닝에서만 터치를 키는 그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메뉴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가볍게 잠그고 또 해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파이어 스큐에서 듀얼 밴드 GPS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GNSS라는 거는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같은 이런 GPS들을 모두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가민 제품에서 이 L1에 해당하는 GNSS를 수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민 시계에서는 처음으로 듀얼 밴드 GNSS를 하게 되면서 L1과 L5를 동시에 수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L1에서 GPS와 글로나스 또는 GPS와 갈릴레오 이렇게 선택해서 수신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멀티밴드요? 멀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이전의 방법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멀티 시스템을 선택을 하셔서 L1 주파수 영역대의 신호만을 수신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정확한 정확도를 원하고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L1과 L5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멀티 시스템 플러스 밴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단일 주파수만 수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위성에서 보내는 그 단일 주파수를 단일 주파수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값들을 거르지 못하고 부정확도가 조금 있었다면 지금은 한 위성에서 뭐 L1과 L5 주파수를 모두 다 수신을 해서 혹시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값을 거르고 정확도가 높은 값만 내가 수신을 하게 되면서 3m 플러스 마이너스 3m까지 정확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성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저희가 메뉴에서 시스템에 가시면 위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가장 기본 설정 값은 GPS만이라고 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듀얼 프리퀀시 GNSS로 수신을 하고 싶다.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멀티 시스템 플러스 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러닝이라던가 뭐 사이클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설정도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활동별로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활동 설정에서 위성에 들어가셔서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와 다르게 기본값 사용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이 기본값 사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시스템 항목에서 내가 설정한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닉스 7X에는 LED 플래시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닉스 7X의 위에 상단 부분에 LED 플래시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뭐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하이킹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요. 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SOS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 메뉴를 누르셔서 항목에 들어가시면 플래시 라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빨간 불빛, 레드 라이트 1, 2, 3, 4의 레벨로서 라이트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좌측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브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스트로브 모드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깜빡임이라던가 플리츠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모드가 있어서 그 모드에 들어가셔서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드를 바꾸고 속도를 바꾸고 색상을 바꾸는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조난 패턴을 선택을 해서 SOS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활동별로도 이 LED 플래시라이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뭐 러닝을 한다 그러면 러닝 활동 옵션에서 설정을 누르시고 이 손전등 성광이라는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켜짐 꺼짐 또는 모드를 케이던스로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내가 팔을 뒤로 흔들었을 때는 레드 라이트, 앞으로 보냈을 때는 뭐 화이트 라이트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통해서 케이던스 값을 통해서 이 반짝임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LED 플래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7X에만 들어있는 기능인데 다른 제품에서도 플래시 라이트라고 하는 이 메뉴 항목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단지 표현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시는데 피닉스 7X에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불빛이 나간다고 하면 피닉스 7S나 피닉스 7이나 에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으로 플래시 라이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닉스 7 시리즈 그리고 피닉스 7 시리즈에서는 확장된 솔라 패널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그 태양광을 받는 그 면적이 조금 작았다면 피닉스 7 솔라 시리즈에서는 그 면적을 3%, 27%, 54%까지 올리면서 충전하는 그 양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 놓았고 반대로 두께는 조금 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충전이 좀 더 잘 되게 디자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줄이면서도 충전 면적은 늘렸고 원래는 모노셀을 사용을 했는데 듀얼셀을 사용을 하면서 IC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던가 원래는 5개의 그 태양광 층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6개의 층을 사용을 하면서 또 충전의 효율성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보다 2배 이상 태양광 충전이 좀 가능하게 되었는데 수치로서 좀 비교한 값을 보여드리면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피닉스 6S, 6X에 비해서 7 솔라 라인들이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은 굉장히 이론적인 값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사용을 하실 수 없고 이 정도로 최적의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걸 좀 첨부를 했는데요.
에픽스랑 피닉스 7 시리즈의 배터리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스마트 모드일 때, 그다음에 GPS만 사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GNSS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첨부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은 건강 스냅샷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운동하는 것처럼 앱을 선택을 해서 건강 스냅샷이라는 앱을 선택을 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2분 동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한 거를 이제 가민 커넥트 모바일이라던가 가민 커넥트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건강 스냅샷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이 여기 모이게 되고 항목을 누르시면 뭐 심박수라던가 펄스 옥스, 그리고 분당 호흡수, 나의 스트레스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스냅샷을 통해서 그 측정을 할 때 나의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 BPM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심박수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연령이라던가 체력 수준 등에 따라서 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60에서 100 BPM일 때는 안정시 심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 BPM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평균 심박수가 낮다고 하면 체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HRV라고 하는 심박수 변동성 값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DRR이라고 심박동 간의 시간의 표준 편차. 이걸 통해서 일상적인 활동 중에 전반적인 어떤 심장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RMSST 값은 정상 심박동 간의 어떤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적인 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값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HRV 값이 높다고 하면 심혈관계 체력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HRV 값이 낮으면 체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펄스 옥스 값은 맥박 산소 측정법으로 혈액의 산소 레벨을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시계는 손목에 차고 있다 보니까 그 피부의 말초 혈관의 혈액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산소 포화도를 저희가 SpO2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SpO2가 95에서 100% 정도면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9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의사의 어떤 조언을 얻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저희 시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값은 정확한 값,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값은 아니고 참고용이다 보니까 90%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내가 낮아졌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호흡수를 통해서 내가 휴식 중에 호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통해서 내 체력이 좋다, 내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할수록 활동 중에도 호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더 빠르게 낮은 호흡수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휴식 중에 성인의 정상 호흡수는 12에서 20 BRPM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HRV 값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수준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과 안정된 순간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은 업어헤드라는 기능이에요. 이 업어헤드는 사용자가 코스 포인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그런 숫자 같은 것들은 모두 그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다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는 데까지는 뭐 0.6, 여기는 지금 마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0.6 마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에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은 가민 커넥트에서도 가능하고 가민 커넥트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 외부에서 GPX 코스 파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민 커넥트에서 이렇게 코스 파일을 생성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코스 포인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를 보시면 내가 추가한 코스 포인트들을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코스 포인트들은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일반 포인트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름은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갈 포인트다, 화장실이 있는 곳이다, 그다음에 뭐 어떤 대중교통이 있는 곳이다, 아니면 뭐 응급실이 있거나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코스 포인트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능은 스태미나, 체력 기능인데요. 실시간으로 체력 정보를 주면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지금 훈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모든 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은 아니고 러닝이라던가 사이클링을 할 때에만 데이터 필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에는 가장 최근에 측정한 그 VO2 맥스 값이 있어야 하고, 사이클링에서도 파워미터를 연결해서 운동을 한 기록을 통해서 나온 사이클링 VO2 맥스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이 바를 나의 100% 체력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주황색으로 나온 부분은 내가 얼마나 체력을 소비를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내가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지에 대한 값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았을 때는 지금의 나의 체력으로는 내가 1시간 35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 정도의 나의 체력을 소비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의 체력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5마일만큼의 거리를 내가 더 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태미나 값은 데이터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화면을 추가해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앱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화면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새로 추가를 하셔서 사용자 데이터에서 이 체력이라는 항목을 넣으시면 위치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값이 보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모드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면 모드는 어떤 내가 예약한 시간 동안에 워치페이스라던가 백라이트, 터치, 방해금지 모드 같은 그런 항목들을 설정을 해서 내가 수면하고 있는 시간 동안 시계에서 불필요한 불빛이라던가 스마트 알림 같은 것들을 받고 싶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꺼놓아서 편안하게 수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간편하게는 왼쪽 상단 버튼을 길게 눌러서 컨트롤 메뉴에 들어가시면 수면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수면 모드를 켜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방해금지 모드가 켜지게 되고, 방해금지 모드를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 방해금지 모드를 또 따로 끄실 수도 있고, 수면 모드 앱의 그 수면 모드 설정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수면 모드는 켜져 있지만 방해 금지 모드는 내가 꺼짐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모드 그 설정에서 뭐 예약 시간, 어느 요일에 내가 어느 시간 동안 이 수면 모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고,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모드의 워치페이스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검정 화면에 수면 모드 표시와 방해 금지 표시가 들어가 있고 시간이 나타나는 이런 간단한 화면으로 나오게 돼서 어두운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빛이 거의 없는. 이것도 백라이트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밝기를 좀 어둡게 하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화면이 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 기능은 운동 중에 데이터 화면을 일부 항목에서 그래픽 차트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그래픽 차트로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페이스, 속도, 심박, 고도, 기압계 값에서만 그래픽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이게 제가 운동을 해서 넣은 거라서 좀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페이스, 속도, 심박, 고도, 기압계의 값들을 이렇게 그래프로서 데이터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5개까지도 넣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2가지를 넣으셨는데 이렇게 값을 확인을 그래프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하프 마라톤, 풀 마라톤 이렇게 거리에 대한 숫자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종합적인 페이스 곡선으로 연결하는 그래픽으로 표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피닉스 7 에픽스에서는 4세대의 OHR 센서를 적용을 해놓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피닉스 6 라인이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피닉스 7 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심박계의 모양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버전까지는 이 뒷면이 플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갈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커버가 유리로 변경이 되면서 좀 내구성이 높아졌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7 에픽스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월드와이드로 통일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월드와이드 버전과 에이펙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월드와이드로 나오게 됐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같아졌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한 그 해외 제품에서도 한국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같아졌다고 해서 한국의 제품과 외국의 제품이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닉스 시리즈와 에픽스 그리고 기존의 피닉스 6랑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기능상으로서 가장 큰 차이는 그 터치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에픽스에서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서 시인성이 좋아졌다 보실 수 있고 피닉스 7X에서는 LED 플래시 라이트를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훈련, 그러니까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인터벌 훈련 앱을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도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어헤드, 비주얼 레이스 프레디터, 아니면 그 스태미나 체력 부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사파이어 라인에서 듀얼 밴드 GPS를 적용을 수신해서 더 정확도를 높였다라는 것도 피닉스 6와 7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사 모델하고 간략하게도 보면 저희랑 비교를 좀
들이 비교를 하는 건 순토랑 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순토 9을 보시면 순토도 버튼과 터치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똑같이 10 ATM을 적용을 하고 하지만 순토는 여전히 저희처럼 뭐 듀얼 밴드 GNSS를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일 GNSS를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밍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한 예상 질문을 몇 가지 담아봤어요. 토포 한국 맵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국 토포 맵은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에서는 다운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국내 지도 관리법으로 인해서 토포 맵을 사용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구매한 것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토포 맵을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시티 내비게이터 맵, 히어 맵을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닉스 7X에서도 DLC 코팅 제품이 있는지 혹시 물어보신다면 제품명에 따로 DLC 코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피닉스 7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피닉스 7X의 제품 라인들 중에서 이 세 개의 제품이 DLC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밴드 GPS 기능이란 어떤 것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GPS 신호 주파수를 하나 더 사용을 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위치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고 단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닉스 7을 왜 사야 하느냐? 배터리 사용량이 더 늘어났고 손목 심박계가 더 정확해졌고 고도계도 정확해졌지만 가장 좋아진 건 터치 스크린을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피닉스 7이나 에픽스 둘 중에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지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픽스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피닉스 7보다 비교적으로 좀 적지만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를 적용을 해서 더 잘 보이다 보니 저는 에픽스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넣었어요. 피닉스 7하고 에픽스 모두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도 AS를 해주실 건가요? AS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AS가 불가합니다. 현재 KC 인증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AS를 해드리는 제품은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제품, 벡터3라던가 랠리라던가 베리아 제품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AS를 해드리고 있고 국내에서 구매한 고객들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버전이 월드와이드로 단일화돼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월드와이드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 2달, 3달 정도 있다가 에이펙 버전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월드와이드 버전으로 똑같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GPS 그 GNS 시스템 중에 멀티 밴드 시스템 그거는 피닉스 7 시리즈랑 에픽스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사파이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사파이어 아닌 모델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국내 사파이어 아닌 게 에픽스에서 사파이어 아닌 제품이 있어요. 피닉스에는 없나요? 피닉스에도 있어요. 네. 솔라랑 사파이어 솔라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솔라 제품은 안 된다. 네, 네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수면 모드를 켰을 때 그때 만약에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서 시계에 그 알림이 뜨는지 아니면 안 뜨는지 뜨게 되면 어떻게 뜨는지 뭐 백라이트가 켜지고 뭐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나요? 방해 금지 모드에 설정하고 이건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모드를 키면 방해 금지 모드가 자동으로 켜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방해 금지 모드 안에 그런 스마트 알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해 금지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알림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수면 모드는 켜놓고 방해 금지가 꺼져 있으면 스마트 알림이 그냥 들어오겠나요? 네. 단 이제 뭐 워치페이스를 어떤 걸로 아까 선택하는 게 있었잖아요. 수면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워치페이스로 놓을 수도 있어서 뭐 밝기라던가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뭔가 팝업이 와도 내가 선택한 밝기로 조절이 돼서 아마 그렇게 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수면 모드 중에는 수면 추적 기능이 작동을 하나요? 네, 작동합니다. 그러면은 수면 추적 기능이 작동을 하면 수면 모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 추적 기능이 있잖아요, 제품에. 네. 그럼 수면 추적 기능이 만약 켜져 있을 경우에 제품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잠이 들어요. 아, 그럼 제품에서도 수면 추적을 하잖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수면 추적 기능하고 수면 모드는 별개고요. 수면 모드는 내가 예약한 시간에 켜지거나 아니면 내가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 ON을 했을 때 켜지는 거고 수면 추적 기능 같은 경우와 별개로 수면 모드에 들어갔다고 해도 수면 추적은 가능합니다. 수면 모드가 꺼져 있더라도 수면 추적 기능이 된다는 거. 네, 켜져 있건 꺼져 있건 다 가능합니다. 네. 네, 희철님, 저 아까 수리 관련해서 네네.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국내에서 구매한 고객한테 제공되는 1년 그 무상 수리가 제공이 안 되고, 추가 금액을 내야만 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접수조차 안 받는 건가요? 언어가 지원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고 무상일 때는 받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저희가 대신 대행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는 없어요. 그럼 워치 같은 거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굳이 저희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바로 대만으로 보내버리나요? 언어가 지원된 시계는 저희가 해드리지 않아요. 아예 접수도 안 받아요? 네네네. 왜냐면 네네. 저희가 그걸 보내도 제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KC 인증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증명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긴 시간 동안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